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포 초대석 시간에는요, 지금 애틀랜타 한인사회에 아주 핫한 정말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재승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정말 지금 뜨거운 이슈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책임이 무거우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저희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네. 네. 일단은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몇 가지 질문을 연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제일 궁금해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네. 시행세칙을 만들면서 한인회장은 한인회비를 4년 연속으로 낸 사람이어야만 한다. 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조항이 한인회칙에 없는 건데 왜 그렇게 엄하게 만드느냐. 이 부분이 지금 한인사회에서 이슈들이 많습니다. 네. 예, 위원장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그 선관위에 위촉을 받고 처음 모여서 이렇게 논의할 때부터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하는 거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네. 바로 전 가까운 걸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3년으로 돼 있어요. 네, 네. 응? 근데 3년을 도출하신 그분들도 무슨 연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여러 논의를 한 끝에 네. 한인 회장 한 텀이 2년 아닙니까? 네. 예, 2년인데 2년을 하든지 아니면 4년을 해야지 3년이 좀 뭔가 좀 네. 이상하죠? 예, 안 맞는다. 네. 그렇게 얘기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결국 이걸 따지는 것은 뭐냐면은 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도, 네. 참여도, 그다음에 봉사 경력 네. 이런 걸 숙고해 가면서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좀 2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적어도 한인 회장을 하실 분이라면 네. 4년 정도는 그러니까 한 회장이 아니고 두 회장의 텀 정도는 이렇게 4년 연속 이렇게 관심도를 가지고 참여를 하신 네. 분으로 네. 우리가 모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 됐어요. 충분히 그 말씀은 저희도 네. 이해가 되는데요. 네, 네. 문제는 이제 그런 지적이 나왔던 이유가 34대 한인회장 선거 때 2년 처음 그 규정이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때도 그렇고 35대 때 3년 한인회비를 낸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을 때도 네. 그랬고 목적이 네. 결국은 단독 출마를 유도하려고 했다라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요? 예, 요번에 4년으로 늘리니까 그 의심이 확증이 되는 것 같은 네.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우리는. 그런 의심은 하실 필요 없고 우리는 왜냐면 순수하게 모여서 네. 이제 저로서는 특히 이제 7명의 위원이 지금 위촉이 돼 있는데 네. 한인회 이사 중에서 5명, 네. 그다음에 원외 이사 밖에서 네. 2명 이렇게 네. 하는데 그 이사장님이 찾아와서 간곡히 아무래도 때가 때고 이러는데 선거관리위원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좀 경륜이 좀 있으신 분이 네.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출마도 해보셨고 그러셨죠. 네. 네. 그래서 그때가 안승 씨 네. 그러니까 박진호 네. 박진호 회장이 네. 끝나가면서 네네. 이제 안승, 이재승, 심중구 네. 이렇게 세 분의 3파전이 어트란타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예. 네, 했는데 예. 그 참여도가 없던 분이 하니까 결국은 당선이 네. 결국은 어떻게 해서 안승 우리 그분이 됐는데 네네. 그분의 참여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퇴보 양상을 좀 보였던 게 네.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적어도 지속적으로 네. 좀 관심도를 갖고 참여도를 네. 좀 갖추신 분이 네. 또 희생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또 돌아가는 것도 알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네. 하는 그런 이제 면이 보여서 네. 그래서 좀 이왕이면 좀
예. 4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네. 우리가 완전히 셋업을 하고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네. 그런데 그런 이슈 될 만한 걸 됐으면 배제하고 또 그렇게 해서 공고를 짜놨는데 네. 이렇게 따라서 내보냈는데 네. 그래도 계속 그 뒤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온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나오니까. 아직 접수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접수하는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한 것 그러겠죠.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제 근데, 의견이었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한인회에 참여도가 있던 분을 한인회장으로 하자. 이건 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문제는 이제 그게 왜 하필이면은 한인회비 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하마평에 올라왔던 김영률 전 평통회장, 김영률 전 평통회장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한인회관 건물 구입할 당시에 한인회 이사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한인회관 건물 구입할 때 5만 불을 기부한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기여도가 있는 인물이고 지금 이미셸 수석 부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코리안 페스티벌 모금 활동을 한 게 벌써 8년이에요. 그리고 예, 현재 지금 수석 있죠. 부회장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도 지금 한인회에 개입을 많이 해왔고 관여를 많이 해왔던 분들인데 4년 한인회비를 낸 기록이 다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왜 배려를 안 해주셨느냐, 문제 이런 얘기. 그래서 그거를 그런 여론도 있고 또 기자 몇 분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네.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죠. 네네. 그래서 지난 9일인가요? 네. 모임을 가졌어요. 8일 모임 8일 가셨죠? 모임을 네. 가졌죠. 금요일 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논의를 해서 그 문제가 다시 또 대두가 돼가지고 네네네. 우리가 이제 이미 여러 면을 숙고해서 네. 각 일간지에 우리가 이 전면 광고를 완전히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제 내 가지고 네. 또 어떤 거는 확대를 해서 각 슈퍼마켓의 벽보까지 우리가 전부 다 네. 맡아서 네네. 어느 분은 어느 곳에 가서 막 하고 해가지고 네. 한인회관을 위시해서 각 슈퍼마켓에 벽보를 다 붙여서 네.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미 다 공고를 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이 나오니까 우리가 다시 모여서 수기를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네. 감론을박이 그 안에서도 계속됐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근데 그걸 다 여기서 얘기하기는 시간이 남죠. 네, 뭐 1시간 넘게 회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1시간도 더 돼요. 왜냐면 네. 식당에서 크로징 한다고 쫓겨나셨나요? 쫓겨날 정도로 네. 그렇게 우리가 열띠게 논의를 열띤 하고, 토론을 벌이셨군요. 예, 도저히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쫓겨나기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쫓겨나기 바로 전에 우리가 한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네. 양해를 얻어서 이게 결론을 도출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가 일을 못 하겠으니까. 네. 광고에 우리가 1차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나간 대로 네.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네. 수정을 할 것인가 하는 네. 문제를 두고 찬반 그걸 했어요. 예, 그랬더니 예. 다수의 의견이 그대로 고수를 해야지 네. 이게 하나 바꿔주고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다 바꾸게 되고 결국은 질서가 네. 없어진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얘기 듣기로는 이제 7분이 회의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자리에 안 계셨던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투표를 하셨죠. 투표를 하셔가지고 결과가 4대3으로 나온 거로.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4년 한인회비 내는 규칙을 유지를 하자로 결론이 나신 거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현재까지는 아직 등록도 전이고 네. 등록이 누가 들어오면 그분의 사정이 그 기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뭐 그 어떤 분은 내고 어떤 분은 뭐 언제 안 내고 뭐 다 조사했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못했는데 그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혹시 그분들이 또 어느 한 후보는 나한테 와서 그걸 서류를 받아갔거든요. 네네. 근데 4년 입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시면 됐다고. 그래서 그 본인들은 입증을 할 수 있다는데 왜 다른 분들은 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나는 회비 냈는데 그런데
정작 한인회가 가지고 있는 명단에는 이름이 없는 이런 네, 분들이 네. 꽤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그분들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자들이 쭉 조사해 보니까 지금 하마평에 올랐던 분들이 다 1년 내지는 2년 정도 한인회비를 안 냈던 구멍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말로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네네. 등록을 받고 네.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사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개인적인 네. 그런 뭐 왜 그게 기록이 안 됐는지 그런 네. 것도 들어보고 네. 우리가 하면서 또 우리가 정말 이분이 타당성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된다든지 네네. 이러면 우리가 또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오. 예, 예. 그래야지 네. 그래야지 그냥 뭐 그냥 지금 아직 아무도 등록이 안 됐어요. 네, 이분 네.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네. 내 주머니와 간사님 주머니를 털어서 지금 네. 밥 먹고 다니고 나중에 회의하고. reimburse 받으시면 물론 그런 정도는 네, 해주시겠지 예의상. 아,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도중에 도산되면은 네. 이것도 저것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차피 한 명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네. 나는 네. 우선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어떤 출마로 인해서 그냥 한인회장을 무조건 하고 싶다 해가지고 나오시는 분보다는 네. 그분들이 좀 수련 기간을 쌓는 의미로 네. 좀 더 참여를 해서 좀 배울 건 배우고 또 자기 구상을 할 건 하고 이런 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네. 저희들 그 선관위의 그 바람이고 알겠습니다. 욕심이었어요. 지금 그 말씀은 제가 네. 조금 더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왕 한인회장 출마할 네. 거면은 갑자기 나오고 갑자기 결정할 게 아니라 네네네. 한 4년 전부터는 마음 예, 먹어가지고 4년 전부터 그렇죠. 준비를 예. 해라. 한일의 일도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진짜 대외적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많고 다음에 뭐 또 얘기할 더 다른 기회가 있겠지만 네. 우선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번 선관위만큼은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하자. 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뭐 무슨 특정인의 포커스를 해서 맞춘다든지 뭐 그 어느 분의 요구사항에 이제 그걸 기준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정을 가하다 보면 우리가 중심을 잃고 표류하게 되면 안 된다. 네. 우리부터 이렇게 확신에 찬 어떤 그런 진로를 결정해서 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고 네. 또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회비 납부의 문제점도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네. 그런 상황에서도 상당한 그 논란 중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네. 상당한 그 동포들께서 회비를 납부해 주셨어요. 상당한이라는 건 상당한. 왜냐면 적어도 네. 기록에 보시다시피 그 34대 기간 중에 네. 회장 기간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또 회비를 냈더라고요. 못 보셨다면서요? 아니 냈다고 그래요. 냈다고 그래요? 냈다고 그래요. 그게 몇 명 사람이, 정도 본 사람이 이제 다른 의원들이 네. 본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상당한이랑 애매한 숫자인데 이게 글쎄요. 100명인지 1000명인지 예, 그건 저도 네.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예. 보신 분들이 이제 그런 그렇게 의원 얘기를 중에서 하신다고요? 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납부해 주신 네. 그런 분들께는 또 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또 나왔고요. 네. 또 뭐 기자분들이 밝힌 누구 외 3명 뭐 이렇게 나온 것도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 그럼요. 얘기도 나왔어요. 또 네. 그래서 누구 외 몇 분이라는 거는 누구 외의 가족이지 다른 분이 아니에요. 보니까 대개 어느 분의 가족 3명 하는 거는 가족을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게 제가 그렇지가 않은 걸 예. 제가 확실하게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회라든가 단체 같은 데에서 내가 한꺼번에 10명씩 받아왔어. 뭐 이런 식으로 주신 분들이 그래요? 계셨어요.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것도 있다는 거. 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무명이라고 되신 분들이 한두 분 있는 걸로 알아요. 한두 분 정도가 그래요?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난 몇 네. 분이 있는지. 네. 근데 그분들이 어느 분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네. 또 그분들 나름대로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 뜻이 있으니까 그분들 뜻대로 존중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꼭 그런 경우만 있는 예.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내 이름 정도는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신 분들도 그럴까요? 있는데 서류 받은 사람이랑 이걸 서류를 기록하는 사람이랑 사람이 달라지면은 그냥 무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뭐 저희들이 뭐 100%
완벽하게 이걸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동포사회 얘기도 잘 듣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반대만 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원로분들, 네. 특히 조정식 회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뜨시는 분들이 연락을 많이 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선관위에 맡겼으면 초지일관 선관위의 뜻에 이렇게 네. 따르게끔 이렇게 그 홍보를 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강조하려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좋게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최근에는 신문 컬럼에 권명호 선생이 쓴 컬럼도 봤거든요. 그래요? 이제 권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한인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것보다는 그렇죠. 평화롭게 가는 게 않아요. 좋지 않겠느냐. 아니 근데 그 권 선생님 뜻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준이 우리 한인 사회가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홍 국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현대 기아를 위해서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국직국직한 회사들이 많이 와서 그러는지, 또 판교 회사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우리 어트란타 광역 동포사회가 굉장히 성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성장했죠. 또 미국 사회에서 바라보는 눈도 있고, 우리가 싸움만 해가지고 자꾸 태보만 하는 게 상책이 아니고 좀 발전을 해서 좀 이해할 건 또 이해해주고. 이거는 싸우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공정한 경쟁을 하자라는 근데 경쟁을 경쟁도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나도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고 또 직접 치러도 봤지만 그 선거도 당해보고 그랬지만 어떤 거는 잘된 것도 보고 어떤 거는 못된 것도 보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선관위가 흔들리면요 다 흔들려요. 그리고 동포사회가 될 수 있으면 너무 과격하게 이렇게 해서 선거에 모든 힘을 쏟지 말고 일하는 데 쏟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제 소신이고 바람이고, 그래서 뭐 얘기하신 것도 좋지만은 일하는 사람들의 기운을 빼지 않고 격려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서 서로 같이 힘을 합하고 뜻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뭐 좋은 말씀이신데요.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도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반발하신 분들이 사표를 내는 불미스러운 이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두 분이 사의를 표하셨어요. 어제부로. 그러니까 13일 부죠. 그래서 그분들의 뜻이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선관위가 질타를 받으니까, 선관위원회에게까지 질타를 받으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자꾸 한인사회에서 질타를 받으면 그게 비즈니스도 영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분도 동남부연합회 회장까지 하신 분이 있는데, 참 열과성을 다해서 온 힘을 쏟아서 봉사를 여러 번 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가십이 되고 싶은, 우선 나부터도요, 나도 사표를 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사표 내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 나 내라면 당장이라도 내겠어요. 왜냐면, 그럴 권한이 있는 분이라면, 누가 와서, 그렇다면, 당장을 내야죠. 난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 이 나이에. 나는 평통회장을 하고 싶어서, 내내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동아줄 튼튼한 사람들이 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걸 내가 가타부터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만큼, 능력이 없었으니까 잊어버리고 그래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이걸 괜히 불러다 시키니까 그걸 갖다가 나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는데 이제 누군가는 해야 되고 책임을 맡아서 이걸 깨끗하게 정리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추호도 욕심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건설적인 제안은 감사하지만은 또 너무 질타가 심해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들의 용기를 꺾는다든지, 이게 퇴보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죠. 사실 저희가 좀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얘기지만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일 때문에 요즘 워낙 뜨거워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이제 우리 위원장님한테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들도 좀 뭐 난무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건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접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저희가 오늘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선거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격에 혹시 문제점이 좀 있어 보이더라도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자격을 훌륭한 재원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열린 창구를 가지고 7사람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논의를 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했으면 그 안에서도 그걸 따라주면 좋은데 또 뭐 정하기 싫으면 또 본인도 함흥차서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신 분들도 참 끝까지 하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또 보내드려야죠. 또 그러면 개인 사업에 영향이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이야 이제 뭐 나이가 있고 나도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부동산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서 나쁜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지금 앉아 있는데 하여튼 제 그 희망은 동포 사회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또 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좀 눈높이에 맞게 바라봐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면은 좀 또 납득이 안 되던 것도 또 한편으로 이렇게 서로 삭힐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2명 지금 사표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사표를 냈으니 이제 그걸 수락을 했습니다. 원래 그 선관위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어제부로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혹시 누구를 또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직 물색 중이기 때문에 그걸 또 밝히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제 잡음이 일면 안 되니까 지금 물색 중입니다.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방침은 경선을 통해서 좀 더 활기차고 더 많은 재원을 한인회가 확보하게 하는 방향이 옳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한인사회가 싸움 없이 부드럽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아니 진짜요. 기자의 눈으로 어려운 질문을 우리 홍 국장께서 해주시는데 사실은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 왜냐면 깨끗한 경선을 해서 이렇게 치러서 선거가 주는 활기도 한편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어트란타 광역시에 우리 한인사회에 불러들여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아직 그 일부 사람들이 성숙되지 못한 그런 탓에 선거로 인해서 망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리고 단체가 분열되고 또 한인사회가 발전을 해야 되는 진보를 해야 되는데 퇴보를 하는 역행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결과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이왕 세운 우리 선관이고 또 다들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출해낸 그 안을 열심히 기표해 가면서 우리가 사전에 또 한 가지 우리 홍 국장님 뵈니까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우리 선관위가 맨 처음에 모일 때부터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우리 홍 국장님 그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무슨 나무돈을 그냥 꿀꺽하고 공탁금이라고 삼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때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분이 공탁금을 내서 이렇게 됐는데 자격이 안 되면 우리는 돌려주자. 이게 참 동포사회에 아무리 우리 한인회가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돈을 먹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동포사회에 그렇게 환영받을 일은 아니니까
그런 걸 지향하기 위해서 등록이 되면 네. 우리가 서류 심사 기간을 네. 5일 갖고 네. 충분히 서류를 심사하고 또 고려할 건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네. 그 나머지 이제 첨부를 접수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네. 등록을. 네. 그러면 49,000불을 이렇게 지불해서 5만 불이 이렇게 공탁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네. 그러고서 뭐 이제 서로 게임이 되면은 네. 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옛날에 그 경우를 봐서 나도 네.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네네. 미연에 우리가 방지합시다. 그래서 네. 다들 동의해가지고 네. 그것도 우리 선관위에서 결정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다들 합의해서 음.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아주 적시를 합시다. 네. 공고에다가. 네.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네. 뭐 이건 잘한 거죠? 잘하셨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공탁금 네. 띄어먹기는 안 하시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 말이 좀 내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고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서 공탁금은 받는 이런 이제 부조리한 일은 이제 아니, 이번 선관위에서는 그렇지. 없을 좀 것이다. 납득이 네. 되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하면 되는 절차를 거죠. 우리가 밟아가자. 네. 이렇게 한 가지 더 네. 말씀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현 한인회 배측이나 시행세 측에 네. 기준을 삼아서 일은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은 네. 제 자신도 또 위원님들 여러분들도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역대 그 선거 관례나 시회 측에 정하지 못한 사항을 우리가 이제 사회 통념이나 그런 관례 또 보편 타당성 이런 걸 고려해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부족함도 많으리라고 짐작이 돼요. 네네, 그래서 네. 뭐 한편으로 질타를 하신 분들의 뜻도 네. 제가 이해는 하지만은 네. 그래도 선관위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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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선관위가 어차피 세워놓은 이 룰에 대해서 정말 부합되게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또 때로는 해주시고 네. 그래서 나중에 무슨 또 제2의 사태를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든지 네. 예? 그런 거는 내 생각에는 한인 사회를 퇴보시키는 일이라고 네.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네. 기사나 뭐 이런 방송을 하실 때 네. 좀 서로가 우리가 조심스럽게 네. 격려해 가면서 또 부족한 건 이해를 해 가면서 네.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차기 회장이 어느 분이 되시든 이제 하여튼 우리가 힘을 모아줘야지 네. 뭐 시행세 측 뭐 이렇고 한인회 측 이러니까 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자꾸 그걸 갖다가 초반부터 우리가 일도 못하게 하면은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인 사회가 자란 만큼 성장한 만큼 우리 한인 사회 그 한인회도 좀 성장을 하기를 바라요. 그것이 제 바람이에요. 네. 그 마음은 네.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한인 사회가 양쪽으로 성장한 것만큼 네. 한인회도 많이 이제 있잖아요, 질적인 또. 성장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는 다 같은 마음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방향이나 구체적인 세부 내역들이 서로 의견들이 좀 다른 건데 뭐 그렇죠. 그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 보장되어야 되는 자유. 그렇죠. 예. 어쨌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한인 회칙에 따르면은 이제 단독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에는 네. 총회에서 인준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과거에는 투표 없이 그냥 박수로 축하합시다 로 얼렁뚱땅 넘어갔던 적도 있었단 그래요? 말이죠. 이번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죠? 그 박수의 방법이 어떤 건지 난 모르겠어요. 네. 그러는데 뭐 박수도 한 방법이라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투표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네. 여러 사람이 우리가 지금 제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선관위원들이 계시니까 네. 동포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이렇게 연구를 해보죠. 그리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제안을 해 주십시오. 네, 뭐 그런 거야말로 네. 진짜 의견을 좀 조율해가지고 네. 우리가 그 선관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걸 함께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면은 뭐 마다할 필요가 없지 네. 않습니까? 뭐 그거는 어차피 회칙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찬반 투표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회칙에는. 예. 그럼 알겠습니다. 찬반 투표 해야 되는데 좋은 제안을 좀 해주십시오.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기 네.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네.
저 지금 논쟁을 벌이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질문을 맞아요. 드리고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결국은 결론은 이용기 한인회장 단독 출마로 분위기를 몰아가신다는 느낌을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지는.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를 기준을 세우고 제대로 해야 한인 사회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또 그 기준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동포 사회도 또 상처를 많이 받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시하고 있는데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러나 어차피 이제 우리가 한인 회장 선관위가 구성이 됐으니까 그걸 또 서로 존중해주는 모습도 우리가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서로 그다음에 우리가 뭐 부족한 만큼 서로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모임을 갖고 애를 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관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사실 뭐 기자들로부터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뭐 회칙이 어떻다, 뭐 시행세칙이 어떻다,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시작부터 어려움을 좀 많이 겪으시고는 계시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 중에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요. 그건 뭐 좋은 겁니다. 한인 사회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의견들을 분분하게 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 선거가 어쨌든 간에 원활하고 공정하게 치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선관위원들이나 우리 한인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심판 아니십니까? 이제 선거를 제대로 치르게 하시는 심판이시기 때문에 그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끝까지 임무를 좀 잘 수행해 주시기를 저희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입장에서 저희 한인 동포들한테 당부하고 싶으신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인 사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이제 지금 요즘에 그 살인 사건 때문에 많이 한인회가 애쓰고 있는 걸 지금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강혁씨가 그만큼 평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생각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고 힘을 합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보조를 맞춰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잔잡으란 거는 좀 이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정 뭐 안 되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나 이 자리 하고 싶은 자리 아닌데 억지로 지금 맡아 있는 겁니다. 누가 총대를 안 내주니까. 그래서 그 점도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또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일단 책임을 맡았으니까 끝을 낼 겁니다. 내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과격하게 그렇게 하시면은 또 저도 마음이 많이 상하죠. 그죠? 근데 저보다도 저는 우리 선관위원들이 참 안 됐어요. 괜히 그분들이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의를 하고,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면은,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다수의 의견을 우리가 옹호를 해서,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그 길로 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길이, 뭐,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뜨거운 관심을 한인사회에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 뭐 어떤 분은 그래 잘 얘기가 잘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영 찜찜한 게 풀리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뭐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워낙에 100%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회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생각하시고요. 대신에 관심을 좀 놓지 마시고 계속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공정하고 옳은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도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우리 한인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같이 관심 가져주셔야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잘 일을 수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그렇게 되길 바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